네, 오늘은 기업 진단의 핵심 포인트 사항 중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진단에서 유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들이 건설 기계에 이제 등록 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의 경우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게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는 괜찮은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 중인 자산을 실질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니까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입 후에 그 전일부에 환입은 됐는데 일단 그 전일부가 환입된 그 돈이 이제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으로 다시 출금되거나 아니면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건설 중인 자산 자체도 부실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물 변제 받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년까지는 실질 자산이라고 했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건설업에 사용해야만 실질 자산입니다. 실질을 따진다 이거죠. 2년이 지나면 그 외에는 건설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업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괜찮다. 2년을 넘어가면 실제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채는 그러니까 자산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체크했으니까 관련된 부채가 등기부등본에 그 해당되는 부동산의 부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의 부채는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또 기본적으로 크게 임대자산이나 운유자산은 겸업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사 업무용 건축물에 있는 임대자산은 이거는 인정한다 이거죠. 실질자산으로 예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역시 계상을 하고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만 재평가 모델로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계상을 해야 그걸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가압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진단에서는 정해법을 쓴다 그랬죠. 회사가 과소계상을 했다. 가압가상각을 과소계상을 했다 그러면 정해법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고 정해법하고 이제 회사 기준 중에서 어쨌든 큰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거죠. 회사의 감가상각이 오히려 크다. 그러면 회사의 감가상각 금액으로 한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겁니다. 정해법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 다음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부실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첫 번째 시설물 기부 체납 무상 사용 권리 기부 체납 해서 무상 사용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그 권리는 실질자산. 또 산업재산권, 건설업하고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또 부동산 물권 요 세 가지는 실질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부실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채는 기본적으로 그 예금이나 어떤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것들을 통장 계좌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진단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하고 진단자가 부회부채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드시 설정을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사손실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요거는 회사가 계상한 경우에만 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드시 계상을 하되 요 공사손실하고 하자보수는 계상한 경우에만 반영한다고 차이점이 있고 보증채무 충당부채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요. 또 유형자산에 관련된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반드시 부채로 인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본의 경우에 잉여금이 기본적으로 다 세무신고를 한 당기순이익이 건너와서 잉여금이 되지만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세무신고 없이 계상한 잉여금은 실질자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기업진단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